오늘은 여러분에게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북한에 보내고 밀가루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제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신의주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신의주 쪽에서 제가 조금 있게 됩니다. 바다로 배 한 척에 의지해서 탈출하게 되거든요. 서해바다 한가운데 하반신 불구인 할아버지 배 한 척에 의지해서 중국 공해까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그 길이 너무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잘 넘어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은 배로 나오려면 일단 배 호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나오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이제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신의주 사람이 아니고 저쪽이 함경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막 돈을 좀 많이 주고 기계배를 얻어 타고 이제 나오려고 거의 한 달 넘게 기도했어요. 바닷가에 올라서 정말 그때 제가 제 인생 기도했을 때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중국 땅에 선교사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중국이 자유롭잖아요. 북한은 뭐 자유도 없고 제가 정말 북한에 가서 이제 심장이 톡톡 막히고 중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삼촌이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짜잔 하고 사람이 나타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30 몇 년을 이제 바다에서 사셨대요, 할아버지가. 근데 하반신 불고 있는 할아버지가 기계배가 아니라 쪽배, 나무배 아시죠? 그 배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바다에서 평생 그렇게 사셨던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배에 여자가 오른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신이 이제 강하신지 절대 자기 배에 여자는 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때 목걸이 이제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깎아가지고 이제 메고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를 무사히 할아버지 나는 바다에서도 바다 실이 녹아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나를 무사히 데려다만 달라고. 네, 그럼 할아버지가 원하는 돈이 2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나를 아래로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닭을 잡으려는 거예요. 닭 피를 뿌려야 된대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전 절대 그런 거는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제 앞에서 막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하나님 이 할아버지 정말 이 할아버지가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엄청 그때 기도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나오는데 어디를 통과하면 절대 호구가 없으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쪽으로는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이제 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의주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호구를 가지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곳에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배를 타서 이제 그 밀물과 썸물일 때 이제 물이 밀려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과하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간석지예요. 옛날에 북한에서 간석지를 뚝을 막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간석지벌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뚝이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거기 터지는 바람에 거기 농사를 못 짓고 있었어요. 터진 그 뚝 사이로 이제 양쪽에서 이제 계속 돌을 갖다 부어요. 다시 뚝을 이렇게 메우려고요. 그 사이에 이만큼 엄청나게 큰 넓은 그 사이로 쪽배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한꺼번에 밀려나가니까 그 바다 이렇게 보면 보여요. 요렇게 골뱅이처럼 되는 대로 쪽배 옆으로 붙여서 그 짬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살아있는 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이제 그 썰물을 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바다에 나갔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이제 자기가 30 몇 년을 배를 탔는데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기 처음이래요. 바다가요, 큰 폭풍이 일어나기 딱 전에 바다가 잔잔하대요. 제가 진짜 제 평생 그런 경험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중국을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신의주에 있으면서 신의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인들하고 무역을 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바다에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바다에 나오고 이제 북한 사람들도 이제 바다에 나와서 바다에서 물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원래 쌀이섬이라고 약간 공해 비슷한데 이 지역을 단속하는 사람은 8군단 소속이에요. 제가 그때 북한 사람인데 그곳에서 이제 삼촌하고 약속하고 이제 북한 배들 있잖아요. 배들. 쪽 자그마한 배들이 많아요. 그 자그마한 배들이 나가서
조개류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거기 꽃게 막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잡아오면 그거를 이제 조그만 배들이 잡아오는 거는 이제 중국 배는 커요. 그럼 중국 배는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해요. 기다려요. 이틀이고 3일이고 그 북한 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 북한 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잡아오잖아. 조개를 잡아오잖아. 꽃게라든가 이런 걸 잡아오면 그걸 잡아다가 이렇게 그 배에다 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배들은 뭐 해주냐면 이제 기름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뭘 하냐면 쌀 주고 이제 그 식료품 있잖아요. 막 그 감자도 막 그냥 엄청나게 큰 마대로 막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배에 그 밑창은 다 이제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그때 저한테 집 잡고 또 성경 통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돈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좀 됐었거든요. 이제 그 돈으로 25마력짜리 배를 샀어요. 왜냐하면 예산촌이 당시 신의지 쪽에서 약간 무역 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 배들을 염려 말라. 자기가 다 데리고 오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넓은 바다에서 그 북한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조개를 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중국 사람 이게 쌀이섬이라 섬 하나 둘레를 이렇게 있고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저기서 이렇게 보면 걸어서 한 20분 거리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동족이 거기서 조개를 캐고 얼굴이 새까맣새까맣 그리고 또 바다는 인차 타요 얼굴이. 왜냐면 해가 이제 계속 비치니까 눈물이 너무너무 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이 울었던 그런 하나님 외에 내 동족은 이게 심장이 먹먹하다는 그런 느낌 아세요? 나는 내가 북한 사람인데 중국처럼 좀 가장하고 지금 거기서 이제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이면 이제 더 난리가 나요. 근데 저 밤이 이제 딱 되면 북한 쪽에서 여자들이 이제 걸어와요. 한 20분 거리 와서 중국 배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배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북한 배들이 오면 주기 위해서 식량부터 시작해서 그 배 선 밑에 엄청나게 많은 식료품을 기름부터 시작해서 뭐 감자, 양배추, 뭐 고추, 뭐 이런 가지 막 이런 엄청나게 그 선착 밑에 깔려 있어요. 이제 북한 배들이 오면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그거 먹으면서 고기 잡기 때문에 그럼 북한 자매들이 와요. 와서 이제 그 어떤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밤에 잠을 같이 자고 식량을 얻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내 선원이죠. 막 오더니 누나 하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쪽 이제 그 앞에 이제 배에서 어젯밤에 어떤 여자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예감이 진짜 이제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8군단 소속 경비정, 그러니까 북한 이제 그 약간 이게 바다에 보면 해적이 많아요. 근데 그 해적이 북한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해적을 잘못 만나면요. 그냥 다 뺏기고 해적들은 그냥 사람 죽이고 바다에 버리면 끝이에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해적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약간 북한이 총을 들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쌀이섬 주변에서 조금만 이렇게 자축으로 가게 되면 해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 물고기가 거기 조개가 엄청 많은데 가서 못 켜요. 왜냐면 해군 기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지 내에 8군단 소속되어 있는 보위부 사람들이 그 해군정 그 군정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렇게 돌아요. 순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찰할 때는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 그 경비정 애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걔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카세트라 그래가지고 카세트를 그 녹음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 이제 주머니에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카세트만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8군단 보이지도원 하여튼 그 사람들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세트 요구하는 게 많아요. 카세트 좀 가져다 달라. 약 좀 얻어다 달라.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한 비디오도 좀 얻어다 달라. 하여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적들로부터 이 8군단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저를 약간 좀 신뢰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8군단 하도 너무 뭐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계속 와서 그걸 핑계 삼아 계속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돈이 없는데 계속 도와달라니까 이제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배가 저기서 오면 제가 우리 배 타고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배가 섬이 크니까 걔가 이쪽 오면 저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어떤 때는 안 만나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암암리에 그게 한 게 뭐냐면 그 8군단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 배가 오면 북한 여자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가 그 사람들의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탈북하고 이런 배 타고 몰래 중국으로 건너간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중국 배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와서 여자가 자고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래서 가서 막 난리를 쳤어요. 다시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런데 중국 남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북한 여자들이 와서 먹을 거 달라, 살려달라 막 이러는데 어떻게 먹을 것도 안 죽을 수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그냥 헐값에 와서 진짜 양배추 몇 개에 기름 그냥 몇 개에 자기 몸을 서슴없이 그냥 막 던지고 그 양식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얼마나 하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런 헐값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 북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했다고 하지만 막 그게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이제 북한으로 이제 가게 되고 별난별난 일들이 많이 생겨요.